이사단 해체 철회하라! 국방개혁 2.0 추정하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 2.0의 취지는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첨단 군으로 전환하겠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군 구조 개편과 군부대 재배치도 빠질 수가 없는데요. 도내 접경 지역은 막대한 타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65년 넘게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개발이 뒤처진 데다 군부대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가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최근 국방부가 해당 지역에서 설명회를 열고 국방개혁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을 공개했는데 군부대 개편은 국방부의 계획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화천에 주둔하고 있는 육군 27사단은 국방개혁 2.0이 추진되면서 해체가 결정됐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군장병 약 6,800여 명이 감소하는 대신 부사관 등 간부 1,000여 명이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양구에 주둔하고 있는 육군 2사단 역시 해체 결정에 따른 조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주 1군 사령부는 이미 지난 1월 경기도 용인 3군 사령부와 지상작전사령부로 통합되면서 원주를 떠났습니다. 이와 함께 도내에서는 군단급 한개 부대와 철원과 화천, 양구와 삼척에 주둔 중인 각 한개 사단급 부대가 해체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오는 2024년까지 도내 접경 지역에서 병력 약 2만여 명이 빠져나갈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접경 지역은 그야말로 생존권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인구가 2, 3만 명에 불과한 접경 지역의 각 지자체는 군부대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강원연구원은 연구 자료를 통해 철원에 주둔하고 있는 육군 6사단이 이전할 경우 철원 지역 연간 소비 지출이 900억 넘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철원 지역 내 총 생산의 6.5% 수준입니다. 한개 사단급 부대 이전으로 지방세 수입도 약 40억 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상권이 붕괴될 수밖에 없는 건데 이런 이유가 해당 지역에서 반발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저희가 70여 년 동안 군경제로 이 사내면 경제가 지탱해 왔는데 이게 한꺼번에 분실이 없어진다고 하면은 엄청난 타격이 오겠죠. 폐광 지역은 생존권은 그나마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희는 생존권 자체가 붕괴가 되는 상황이라 여기는 더 심각합니다. 군부대 통폐합으로 인한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군부대 통폐합으로 발생하는 군 유유지는 지자체의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현재 도내 각 지자체가 파악하고 있는 국방부 소유의 유유지, 빈 땅은 약 560만 제곱미터, 축구장 780개가 넘는 규모에 달합니다. 여기에 국방개혁 2.0이 완료되면 이 같은 유유지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군 유유지 매각 비용도 지자체 입장에서는 매우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연구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국방부가 도내에서 매각한 군 유유지의 공시지가는 670억 원 정도. 하지만 실제 매입비는 공시지가의 2배 정도인 1,340억 원이었습니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접경지역 지자체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군 유유지 파악에도 애를 먹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군사보안이라는 이유로 명확한 군사보호시설 현황조차 공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군부대가 점유하고 있는 도유지나 시유지, 심지어 개인 소유 토지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저희는 이게 사용을 안 하고 있다고 해도 그 군부대나 아니면 강원시설단 생각에 판단에서는 훈련을 하고 있는 지역이고 또 이제 작전성 상으로는 유유지가 아니라고 판단하니까. 또 지자체에서 유유지를 매입하려고 해도 군사보호시설과 수자원 보호구역 등 각종 중복 규제로 비어있는 땅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 관련법 정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 땅을 받는다 하더라도 자치단체에서 활용하기는 군부대 용지역이기 때문에 군사보호시설로 묶여져 있고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묶여져 있고 수도권 상수원 보호법으로 여러 가지 법률로 제한 규제된 지역이 많습니다. 중복 규제돼서 이거 풀려면 여한이 없어요. 접경 지역이 소멸될 수 있다는 우려는 빈말이 아닙니다. 때문에 군부대가 이전한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접경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결국은 군이 갖고 있는 토지, 군부대 주둔지를 지자체에서 여하에 쓸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을 위해서 지자체하고 군하고 이 지금 병력이 이전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서로 좋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낙후된 접경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접경지역 지원특별법이 있지만 이 역시도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폐광지역 지원특별법과는 달리 의무적 규정이 아닌 선언적 규정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접경지역 특별법이라고 있지만은 그거는 선언적 의미입니다. 뭐뭐 할 수 있다, 뭐뭐 해야 한다는 선택적 의미고, 폐광지 특별법은 뭐뭐 한다, 뭐뭐 해야 한다라고 의무적 규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접경지역 특별법이 폐광지 피특법처럼 그렇게 의무적이나 지위가 상승되는 그런 법률로 개정된다면 충분히 개발이 가능합니다. 이런 이유로 강원도는 법 개정을 통해 접경지역을 특별발전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주요 내용은 접경지역의 파격적인 지원을 위함인데, 각종 SOC를 위한 재정 지원과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법인세 등 조세 감면, 군부대 유유지 관리 전환 시 무상 양여, 접경지 생산 농축산물의 지역 군부대 의무 사용 등입니다. 특별발전지구가 국내에는 없는 개념인 만큼 이를 실현하는 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70년 가까이 각종 규제에 묶여 낙후된 도내 접경지역, 지역의 생존이 달린 만큼 지역과 정치권의 해법 마련이 절실합니다. 군부대 해체가 예고된 지역에는 이처럼 군부대 해체를 반대하는 현수막이 곳곳에 내걸리기 시작했습니다. 접경지역에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인데, 국방개혁 2.0으로 인한 접경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